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스페인어의 보나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델레 세르반테스 모델로 해설 강의 오늘 19강이고요. 우리 어느덧 델레 아우노 장문 영역 따레아 도스에 대한 이야기 드릴 시간입니다. 자, 우리 따레아 도스는요, 한 편의 간결한 텍스트 작성이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따레아 우노는 뭔가 내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고 작성을 한다면 이번에는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하시는, 그래서 한 편의 글 작성. 그렇죠? 자, 우리 따레아 도스는 그래서 보시면 서신 또는 광고문. 그렇죠? 서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태예요? 받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의식해서 그 특정인에게만, 그렇죠? 받는 사람에게 특정의 수신이 존재하는 서신, 글일 수 있고요. 자, 광고문의 경우에는 불특정의 대상에게 향해서, 그렇죠? 내가 내 집을 팝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신 혹은 광고문 랜덤으로 어떤 글의 유형이 등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글의 형태를 보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따레아 도스의 경우에 어떤 종류의 어떤 내용의 글이 담길 수 있는지를 보시게 되면 구함이라든지 공고, 알림, 그쵸? 신고 등 다양한 어떠한 특정 상황을 이미 시험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설정을 해놔주고요. 그것을 읽으시고 이에 관련한 내용을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레아 도스는 그 내용이 개인적인 내용이거나 혹은 공적인 내용 두 가지 범주에 다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세르반테스 모델로에서는 예시를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따레아 도스 단어 수는요, 30에서 40단어 사이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30보다 더 부족하면 감점 대상이 되고요. 40보다 넘게 되면 아예 채점 대상이 되지 않고 단어 수 40까지만 끊어서 채점을 하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넘지 않도록, 그렇죠? 주의해 주셔야겠죠. 그러니까 넘는다고 해서 감점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꼭 넣어야 되는 그 내용은 단어 40번째 전에서 이미 반드시 등장해야 되는 내용이 나와야지만 감점이 당하지 않습니다. 자, 구성 요구 조건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내용 구성을 하는 요구 조건을 이렇게 우리 기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줄 긋고 이러한 내용 쓰기, 두 번째 이러한 내용 쓰기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 요구 조건을 주는데 3개 혹은 4개 정도 사이에서의 요구 조건을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면서 작성을 해주셔야 하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시험지는 굉장히 간략하게 따레아 도스 해놓고 인스트럭션 레스 적어놓고, 그렇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적혀 있겠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요구 조건, 그렇죠? 순서대로 4가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30에서 40단어 적혀 있는데 이렇게 밑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좀 미리 구상하시고, 그렇죠? 내용을 좀 미리 좀 여기다가 정리를 하시는 그런 것도 가능을 한 시험지입니다. 자, 우리 작성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따레아 도스의 경우도 우노랑 비슷한데요. 자, 먼저 시험지를 잘 읽고 분석한다, 그렇죠? 인스트럭션 S를 확인하시고 지시사항을 반드시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내용을 쓰라고 지금 시험지에서 나에게 정해주고 있는지 그 정해진 내용대로 써야 된다라는 것을 꼭 염두하시면서 읽어보시는 단계이고요. 자, 그래서 내용을 구상한다. 그리고 표현법을 좀 미리 훈련을 한다. 내가 실제 제출을 할 답안지에다가 작성하면서 표현법을 떠올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표현법은 미리 좀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답안지에 작성을 하는 3번째 단계로 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답안지에 작성하실 때에는 이제 정해져 있는 필기구로 연필 혹은 볼펜, 그렇죠? 확인해 보시고 그 필기구로만 반드시 답안지 제출용으로 작성을 하시고요. 제출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고 내가 혹시 틀린 문법이 있나, 문장 보호 같은 걸 혹시 잘못 쓰진 않았나 한번 검토하시면서 간략한 거, 굉장히 간단한 거는 좀 수정을 하시고 제출을 하시는 이렇게 4번째 단계까지 거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우리 인스트럭션 S를 보시면서 써야 되는 글의 내용을 파악한다. 내가 어떤 글을 써야 하는지 잘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독해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좋은 글을 절대로 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확히 출제 의도 파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들이 내가 뭘 썼으면은 하는 마음으로 이 지금 문제를 내었는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사실 답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먼저 파악하자. 독해를 잘하자. 그렇죠? 자, 요구 조건을 빠뜨리지 않고 읽기 마찬가지예요. 내가 위에 인스트럭션 S에서 당신은 이런 상황이다. 요것만
조건만 읽고 쓰는 게 아니라 요구 조건도 정확하게 다 봐주시면서 이 내용을 쓰라는 거구나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자, 어떤 글을 써야 되는지,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글을 왜 써야 하는지 등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요. 단어 수도 반드시 점검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내용 구상을 그래서 간략하게 좀 시험지에다가 그렇죠 정리를 한다. 혹은 뭐 이면지, A4지, 여분의 종이도 요청하면은 주는데 사실 운호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막 다 쓴 다음에 물론 한편에 여러분이 글을 아예 다 쓰고 제출용 답안지에 쓰는 것도 좋죠. 좋은데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만 하는 시간이다라고 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각 요구 조건별로 내용을 구상한다. 그냥 글을 쭉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첫 번째 구조건은 요 문장 2개 정도 쓰고 두 번째 구조건에서는 요 정도 해서 단어 수 조절도요. 전체의 글의 단어 수 조절이라기보다는 각 요구 조건별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최대 단어 수는 40이잖아요. 그리고 요구 조건이 4개라면은 각 요구 조건별로 10단어가 넘지 않다. 요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내용 구상을 요구 조건별로 구상을 한다. 자, 부분적인 혹은 전체 내용 을 써보기, 시험지에다가, 그렇죠. 부분적인 내용만 내가 좀 쉬운 구간은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으면 두시고 좀 어려운 구간들에 대해서 좀 미리 작성 전에 미리 좀 써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어떤 어휘를 알고 있어 쓸 수 있는지, 어떤 어휘는 지금 필요한데 없는 것인지 요것도 미리 실제 작성용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쓰시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표현법,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표현법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좀 기억해보는 단계를 그렇죠. 내용 구상을 하시면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에 어려운 구간은 좀 미리 써본 후에 답안지에 제출용으로 작성을 해주시는데요. 자, 당연히 바른 글씨로, 그렇죠. 우리 요거는 약속이에요. 막 빨리 쓰면서 흘려 쓴다든지 필기체로 엄청 이렇게 흘려 쓴다든지 그러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요구 조건의 순서대로 작성을 하자. 거기에서 이제 정해진 그 순서가 사실 연결이 쭉 되면은 자연스러운 한 편의 글이 되게끔 순서가 잡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요구 조건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켜서 쭉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단어 수 확인하면서 예를 들면 제일 좀 최악의 상황은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을 썼는데 벌써 40단어가 다 채워지는 이런 현상이 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조건은 써도 아예 채점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돼요. 단어 수를 확인하시면서 글을 작성을 하자. 자, 답안 작성 구간 우리 답안지에 그 칸 있잖아요. 넘지 않게 구간을 준수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제출하기 전에 신속하게, 그렇죠? 최종 점검을 좀 해보는 시간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사서한 문법 오류라든지 철자 오류, 문장 보호 등등, 동사 변형 혹시 틀어진 거 있는지, 잘못된 거 있는지, 형용사의 성수 일치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 물음표, 뭐 마침표 확인해 주시고요. 수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보기에 그래서 어떤 게 지금 내가 작성한 것인지 헷갈리게끔 또 수정을 하시면 안 되고요. 완전히 알아볼 수 있게끔 수정을 해주셔야 한다. 요거를 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따레아 도스의 주의사항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확한 내용 이해를 하지 않으면 내용을 아예 다른 내용을 쓸 수 있습니다. 사실 따레아 우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막 프레곤따별로 이렇게 있고 아니면 개인정보 넣는 칸에는 그때그때 이게 보이는데 요거는 하나의 글을 쓰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하나의 글의 내용 자체를 내가 독해를 잘 못해서 그렇죠? 혹은 다르게 이해를 해서 오해하면 아예 다른 내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요구 조건 순서대로 쓰면서 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순서를 굳이 일부러 바꿔 쓰시기보다는 순서대로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전개하자. 알고 있는 어휘와 표현을 선택하자.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일부러 굳이 그렇죠? 쓰는 것보다는 내가 쓸 수 있는 표현법이 무엇인지 이거에 맞춰서 내용을 바꿔서 전개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자, 의도적으로 긴 문장을 쓸 필요는 사실 없어요. 하지만 너무 짧게의 형태도 부자연스러우니까 어느 정도의 그냥 자연스러운 형태로 문장을 쓰시면 되고요. 일부러 긴
문장만 써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은 안 느끼셔도 됩니다. 자, 단어 수가 모자라거나 넘지 않도록 당연히 주의해 주셔야겠죠. 요구 조건당의 단어 수를 계산하시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이 편하실 거예요. 10단어, 그렇죠? 에서 넘어도 조금만 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구 조건 맞춰야지 네 번째 요구 조건까지 들어갈 수 있는 단어 수가 계산이 됩니다. 주의해 주세요. 사실 긴 글을 짧게 쓰는 것이 여러분들이 노력을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짧은 글을 길게 늘리는 거는 그래도 쉬운데 내가 평상시 훈련할 때 줄이려는 단어 수를 줄이는 어떤 그런 습관을 그렇죠. 간략하게 쓰는 훈련을 많이 안 하시면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단어 수 조절하시기가 좀 줄이는데 간략하게 줄이는 게 오히려 좀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전달해야 하는 내용을 쓰되 이것을 10단어 안에다가 무조건 하기. 요거를 좀 훈련하실 때 주안점으로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글자체, 부호, 표기 주의, 그쵸? 불필요한 표현이나 단어 금지라고 했는데 우리 딸이야 오늘에서 말씀드렸듯이 하하하라든지 그쵸? 호호호라든지 이런 거 안 쓰시고 은어라든지 이런 표현 쓰지 않으시고 너무나 좀 이렇게 관용 표현 심한 거 뭐 이런 거 네. 예를 들면 제 기억에 멕시코에서 뭐 이제 스페인어 배우셔가지고 깨빠드레 막 이런 표현 쓰셨는데 그런 거보다는 그냥 이제 좀 공통에 되는 인테르나시오날한 그런 표현으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깨딸 뭐 이런 식으로. 자, 글자체나 부호 표기 주의에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시험지에서의 그 요구 조건들이 우리 그 기혼이라고 해서 그렇죠. 줄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답안지에는 그렇게 표기를 나누어서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의 글로 보이게끔 쓰시면 된다라는 거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딸이야 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작문 영역 전체 시험 시간이 25분이지만 그래도 조금 내가 10분 정도 내에는 딸이야 노스를 완성을 하고 딸이야 우노도 10분 정도 내에는 완성하는 훈련으로 좀 하시다 보면은 25분이라는 시간에서 그게 부족하지 않는 훈련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딸이야 노스 혹시 이미 쓰셨더라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시간 재서 그렇죠. 뭐 참고하거나 하지 말고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이 딱 놓고 시험지 독해부터 시작해서 아예 최종 점검까지 다 해서 제출하면 되는 상태로 되는 거 10분 요걸로 한번 훈련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음번 강의 때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